네, 안녕하세요. 이게 사실 여기 장소가 좀 약간 외진 것 같아요. 오늘 여기 행사장 처음 와보신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 여기까지 이렇게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이현재 교수님이 좀 전에 마지막에 대안과 토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거기서부터 그리고 제가 발표하는 이 이후는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박진희 씨도 그렇고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이 과거, 현재까지 우리가 자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겪고 있는지를 얘기해 주셨다면 사실 들으시면서 계속 그 질문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이거에 대한 답을 찾는 배수의 진을 치는 거가 정말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제 발표 설명을 어떻게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한테도 좀 기억에 남는, 사실 오늘 자리 떠나시면 생업으로 다 돌아가서 원래 바쁜 일들을 하시다 보면은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자신도 그럴 것 같아서 저한테도 좀 기억에 남는 뭔가의 메시지를 확실하게 좀 남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아까부터 좀 누워있는데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나이 먹어서 자꾸 갈증이 나요. 이 도미노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도미노 쓰러뜨리는 거 많이 보셨겠지만 계단으로 되어 있는 도미노는 아마 처음들 보시지 않을까 싶은데 구조역학적으로 그렇다고 합니다. 이 도미노가 자기의 크기와 몸무게보다 1.5배에서 1.7배까지 쓰러뜨릴 수가 있대요. 제가 갖고 있는 거 이거 한 5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11개의 도미노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건 5cm, 마지막 거는 1m 70 정도 돼요. 웬만한 남자 키 정도 되죠. 이게 29단계를 가면 63빌딩을 쓰러뜨릴 수 있고요. 30단계에 가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400m짜리를 쓰러뜨릴 수가 있어요. 놀랍지 않나요? 사실 오늘 이 자리가, 그리고 지금 준비위원회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한 것들이 우리가 파도를 일으키자고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 주셨지만 자살률을 저희가 바라는 만큼 낮추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저희가 바쁜 시간에 모인 것처럼 이런 기운과 힘들을 모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제가 맞춰가지고 제작을 어떤 분이 정말 도와주셔서 만들었는데 이 첫 번째 도미노가 저를 닮아서 좀 비리비리해요. 원래 1.5배가 나와야 되는데 좀 그거보다는 약한데 여러분들이 기운을 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넘겨볼까요? 이게 긴가민가 하죠? 저도 사실 걱정이 돼요. 진짜 안 넘어가면 어떡하지? 자살 예방 이런 거죠. 안 넘어가면 어떡하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거 그냥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는 다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런 큰 파도를 일으켜서 대한민국의 자살률을 OECD 이하로 그리고 1997년 전으로 돌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발표 캠페인, 포럼에서 해야 될 3가지 영역 중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하는 캠페인은 어떻게 할까? 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괜찮네요. 글자가 이렇게 해서 싹 좀 나오니까.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도미노 이펙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낼 거냐라고 하는 거가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인데 먼저 좀 생각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캠페인을 하면 될까라는 걸 고민하면서 자살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자살. 저는 이 컵에 담긴 물과 같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지금 이 물에는 컵에는 물이 잔뜩 담겨 있는데 한 요 정도 3분의 1, 절반 정도 물이 찬 상태. 아마도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자살을 위협하는 현실 속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빈곤, 고립감, 그 다음에 일자리 문제, 노인 질병 문제. 자살 문제가 연령대별로 다 문제의 원인이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만 누구나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현실적인 문제만으로도 이 컵이 넘쳐서
생명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가 힘든, 그래서 자기의 생을 맞추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는 보통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는 넘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여기 이제 물이 꽉 넘쳤을 때, 그러면 넘칠 때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못 견디겠다,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나는 내 생을 마감하는 걸로 방법을 찾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나머지 3분의 1, 3분의 2, 절반? 얼마일지 모르겠지만 저 부분이 인식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야, 대한민국 사는 거 다 그렇지. 너만 힘들어? 야, 나도 힘들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누군가 가족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 혼사길도 막히잖아요. 그래서 다 쉬쉬하게 되고 정신병자 취급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 사회 무태자고, 그리고 이 병 끝에 효자 없다고 처음에는 친구나 주변 사람들이 잘해주지만 보통 자살해서 위험에서 벗어나오면 3년에서 4년 걸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만나본 분들을 보면요, 귀찮고 약간 불편하고 뭐 이런 것들, 우리 모두 사실은 늘 일상에서 보는 모습들이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 현실의 문제가 정책과 제도와 시스템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라면, 인식에 대한 부분은 정말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캠페인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 너무 간과했던 거에 대해서 인식과 태도를 좀 바꾸는, 생각을 바꾸는 캠페인을 해보자.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이런 압력에 의해서 현실의 문제들도 좀 바뀔 수 있는, 정부에서 나서서, 전문가들이 나서서 정책과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실 자살 문제 정부 주도로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정부는 저희 국민 세금과 주어져 있는 작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재분배를 하는 건데, 민생 문제, 소위 먹고 사는 문제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다 보니까 죽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민간에서 먼저 이런 중요성들을 얘기를 하고 한번 해법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 얘만 흐린 게 아니라 이 메시지들 자체도 흐린 게 아닌가 저는 싶어요. 좋은 얘기들 많이 있습니다. 뭐 함께해요 생명사랑 생명존중, 당신의 마음을 듣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포기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근데 막상 제가 자살 위험에 처해 있다,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했을 때 이런 얘기들이 얼마나 나한테 힘을 주겠는가, 생각을 바꾸겠느냐라는 걸 보면 정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그동안에 네 문제지, 네가 약해서 그런 거야, 개인의 문제와 개인의 의의로 같은 거를 보다 이것만 있는 거는 아니고, 물론 정신병리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외에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않은 사회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타겟을 보통 나눌 때 뭐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기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정규 분포도를 그려놓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이 가운데 쪽에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양쪽에 사회적 약자나 심정 약자,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계시죠. 사실 여기에 우리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구도 남의 얘기만은 아니죠. 그동안의 캠페인들은 당사자들을 포기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노력들을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오히려 사회 문제고 우리 모두가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고,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를 끌어내서 오히려 주변에 있는 자살 위험군의 사람들을 도와주자, 같이 챙기자라는 캠페인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소개가 됐지만 저희 캠페인명은 우리가예요. 좀 열린 구조고요. 뒤에는 우리가 다음에 뭐든지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끼리 처음에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자살을 내 주변에 했을 때 그 사람 유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미안해가 아니라 이제는 이 자살 문제에 대해서 1년에 14,000명 이상이 죽는다고 했을 때 거의 재해 수준인데, 이거 우리 사회가 미안하다라고, 우리가 미안해라는 걸 선언을 하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살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고 공동체 의식의 보호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할지 계획안이 있는데요. 사실 이 자리에서 계획안을 설명드리는 거가 좀 앞으로의 얘기이기 때문에 좀 공허할 것 같아서
4년 뒤로 시계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 12월 3일 우리가 회단식에 모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지난 4년간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같이 비주얼라이즈를 하는데 좀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가 2013년 12월 3일 날 출발할 때 그 전년도 데이터로 당연히 1위고 일본, 핀란드 쭉 줄줄이 있습니다. 독보적인 1위인데 지난 4년간의 저희의 노력에 의해서 저희가 일본을 제꼈어요. 여기 혹시 일본 분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핀란드도 제끼고 저희가 좀 쇠폭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OECD 기준보다 저희가 낮춰졌는데 쇠폭이 있어서 OECD 기준이 조금 올라갔어요. 세상이 힘들다 보니까. 그래서 OECD 기준 밑으로 저희가 내려온 4년 동안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제가 사실은 더 기쁜 거는 바로 이런 힘들이 모여서가 아닐까 싶은데, 지난 4년간의 전문가분들과 여러분들이 힘을 모아주셔서 361건의 정책 제안과 아이디어들이 있었고, 그 중에 270건이 실제 반영이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현실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거다라고 보고요. 이거에 힘을 실기 위해서 아까 압력 면에서 캠페인이 기여했을 거라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테드,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와서 생명과 관련된 좋은 말씀들을 해주셔서 저도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매달 저희가 메가박스 여한주 대표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감사한데, 메가박스 고정 장소에서 저희가 계속 테드 포럼을 했었죠. 그래서 그동안에 와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쭉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지만 저희가 생각을 바꾸자라고 하는 거에 시발점을 만들어 주셨던 건 SBS였던 것 같아요. SBS에서 중요한 시리즈 다큐를 해주셨어요. 대한민국은 살인자. 제목만 들어도 섬뜩한데 이름 없는 사람들, 사실 우리 이름 잘 안 부르잖아요. 살면서 직급이 없으면, 소속이 없어지면 어디 나가서 자기소개하기도 애매한 누구의 아빠로 소개가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사회에 대한 얘기들, 이런 것들을 해주면서 사회 반향이 일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미디어에서 시리즈로 해서 계속 문제의식들에 대해서 보도를 해주셨고요. 아마도 전문가들, 세계에서 반향을 일으킨 것들은 앞부분이겠지만 일반 국민들 기준에서는 이런 셀럽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가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까 노영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실이가 떠난 것은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잡아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서 이영자 씨가 광고 모델로 직접 나서서 해주셨죠. 사실 유가족이 나서서 이런 걸 선언하고 한다는 건 사실 쉽지 않은데 큰 용기를 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힐링 캠프에 나와서 이야기들 이제 솔직 담백하게 해주신 것들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둔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까도 최진실 씨가 좀 얘기 나왔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족이 자살을 이어서 하게 된 것. 2013년에 최진실 씨 어머니께서 책을 내셨는데 그때 11월에 그 최진실 씨 매니저도 이제 자살을 하게 되면서 마음을 좀 다르게 내가 사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신 게 아닌가 싶고, 저희 자문위원도 해주시면서, 그리고 실제 나서서 광고에도 나와주시고 저희 자문과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사회 이슈 레이징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좀 했었던 활동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살 문제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암울하잖아요. 이제는 좀 자살 얘기를 자살로 하지 말자. 생명 존중과 사랑으로 하자. 그런 좋은 계기가 됐었던 게 이 아트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셀럽들 그리고 아티스트들 재능 기부해 주셔가지고 행사를 굉장히 성황리에 치렀는데, 이때부터 저희가 자살 예방에서 사람 사랑과 생명 존중, 생명 사랑으로 캠페인들을 옮겨갔었던 계기가 됐었죠. 그리고 이때 제가 지금 저도 달고 있지만 쪽지를 저희가 모티브로 하면서 계속 사람들이 지금도 이미 이제 카톡에서 이모티콘 안 하고 쪽지로 답을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쪽지가 이제 거의 문화운동으로서 확산이 된 것 같은데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도.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는 실제 여기 계신 분들도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제 그래 그렇다라는 거 알았는데 내가 뭘 하면 되는데 실제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 생활에서의 실천들에 대한 거를 광고로 쉽게 셀럽들과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조류독감 때 하루 3번 손 씻어라 이런 거 너무 쉽잖아요. 실제 자살 예방을 위해서 내가 주변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쉬운 그런 가이드 캠페인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의 얘기를 진솔하게 담아서 듣는 심야 식당이라고 해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라디오, 인터넷 라디오 그리고 공중파하고도 같이 하고 그리고 사실 이 아이디어가 나온 건 마포대교 즉 그때 당시에 자살 명소가 되어버렸는데 마포대교를 어떻게 할 거냐. 마포대교 앞에 있는 그 각 다리마다 있는 노천 카페에서 저희가 심야 식당을 운영을 하고 밤마다 사람들이 와서 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전문 상담가가 거기서 이야기를 나눠주고 하는 활동들을 했는데 지금은 마포대교가 문화의 거리로 완전히 바뀌어서 자살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만의 한강을 만들고 뭔가 고민과 이런 것들을 버릴 때 마포대교에 와서 쪽지를 남기고 한강대교, 마포대교에서 뭔가 자기의 고민거리를 버리고 가는 그런 문화를 즐기는 공간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심야 식당의 좋은 또 우리 사회에 자산으로 남긴 활동으로 치자면 이 휴먼 라이브러리인 것 같아요. 저 때 많은 분들이 재능 기부를 참여하시는 그런 각자의 재능과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하나의 휴먼 라이브러리로 만들어서 책도 내고 여러 가지 그분들이 지금 다른 활동들도 많이 확산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박진 씨 그 대한민국 생명지킴이 대통령상도 수상을 하셨죠. 이거 홍보대사로 활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그 동료 연예인들 사이에서는 마더 테레사로 이제 통하신다고 약간 좀 더 부담이 되시는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월 8일 생일날 받으셨다고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사실 이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지만 기업들도 후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특히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기업은 LG입니다. LG에서 2015년도 광고하는 거를 보통 광고 15초 하잖아요. 우리는 1년 동안에 하는 광고를 14초만 하겠다. 그래서 1초를 빼서 1초를 저희한테 기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1초씩 모으고 나니까 굉장히 큰 물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공익 광고를 했었는데 LG 그룹에도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했지만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4년 전에 단체가 이제 포럼 출범하면서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건 이 단체 포럼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국민분들과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분들 다른 여러분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금까지 제가 소설을 썼는데 그 초상권 허락도 안 받고 제가 막 쓴 것도 너무 죄송하고요. 이게 과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꿈이냐. 사실 1m 70cm짜리를 아까 5cm짜리의 도민으로 쓰러뜨린다는 거 사실 말이 안 되죠. 근데 하나하나의 힘이 모여서 파도를 이루고 힘을 모으면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4년 뒤에 저희가 멋진 모습으로 해산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